지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법정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낸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2천만 원대 브로치. 이 모든 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차기 정부와 잘 지내보기 위한 보험이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입니다. 김 여사가 먼저 도와줄 일 없냐고 물었고 그 직후 회장의 사위가 무려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터지면 돌려주고 안 터지면 내 거였을까요? 나토 순방 당시 빌린 것이라던 해명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빌려줘서 고맙다며 뒤늦게 돌려준 목걸이, 속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의 실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3중 귀금속을 건넸다고 인정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와 잘 지내기 위해 일종의 보험용으로 준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 회장은 사위 공직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5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차기 정부와 친분을 다지려는 일종의 보험용이었다며 김 여사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 달쯤 뒤 김 여사를 다시 만나 2천만 원대 브로치를 건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가 고마워하면서 서희건설을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먼저 물어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위를 좋은 자리에 써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그해 6월 이 회장의 큰 사위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은 5월에도 김 여사를 만나 그라프 귀걸이를 건넸는데 이후 1년쯤 뒤 다시 만난 김 여사가 귀걸이를 제외한 목걸이와 브로치만 돌려주며 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애초 빌려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나토 순방 당시 고가 귀금속 착용과 출처가 논란이 되자 돌려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반대 신문을 통해 이 회장이 건넨 귀금속은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에 불과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메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공판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아주 술술술 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봉관 회장은 본인에 대해서 사실 원래 김건희 씨랑 같이 공동 피고인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처음 공판 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재판은 나중에 선고만 남겨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건희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자, 한번 조금 사진 자료가 있으면은 우리 피디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모조품까지 동원하면서 김건희 씨가 이제 자기의 이런 죄를 부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와서는 이거 조금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최재형 목사하고 이봉관 회장하고 두 분이 이제 나 김건희한테 준 거 맞아라고 이제 인정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축하 겸 보험적인 성격으로 김건희에게 준 것이다. 목걸이. 대통령 되면 만날 수 없으니 친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다. 이렇게 아예 말을 해버렸네요. 이봉관 회장이 대학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어디 나왔나요? 경희대를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서 올라와서 경희대에서 정말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고 혈혈 잔치는 혼자 이렇게 이제 정말로 성공한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이죠. 그걸 포스코 취직을 하고 포스코에서 이제 나와서 독립해서 저렇게 경주에서 이제 사업체를 키웠는데 경희대니까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영선 의원, 김정숙 여사 뭐 이런 쪽하고 굉장히 가깝게 두텁게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봉관 회장 경기도 총동창회 회장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친문과 너무나 친하다라는 쪽이죠. 또 경주 출신이죠.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 결국에 윤석열이 되고 나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이제 루트를 찾아서 만나려고 노력했고요. 그 루트를 소개해줬던 분을 제가 또 잘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누구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소개 자리에 김건희와 이봉관 회장이 이제 만났고 그때 이제 뭐 반클라프 목걸이가 이제 전달이 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뭐 모조품이다 가짜다 그냥 형식적으로 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이실직고하는 게 뭡니까? 고령이니까 수행생활 할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 밝히면 뭐 물건을 줬고 그다음에 돌려받았고 뭐 집행유예고 그러니까 아예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니까 누구든지 생각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험 들었을 것이다. 수천만짜리 1억짜리 뭐 준다고 한들 돌려받았고 일부는 뇌물 성격이지만 뭐 거기에 대가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으니까 나는 살면 되고 솔직히 말해서 김건희한테 줄 때 다 내 보험 들은 거지 라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폭로를 해버리는 것이 자신은 살기 훨씬 좋다. 네. 그래서 저기는 보수 진보 안 가리고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었고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창기도회. 목회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조창기도회장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뭔가 본인이 이 정권에서 뭘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받지 못했다라는 또 정설입니다. 뭐 받으려고 해도 김건희가 주겠습니까? 방클라프 정도로가 줄 사람이 아니죠. 김건희는 네. 훨씬 더 큰 걸 줘야 줄까 말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다면 오히려 김건희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던지고 뭐 너 책임질 거 져라 이렇게 본인만 사는 거죠. 김건희 씨에게 4월 8일 날 저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를 먼저 건네줬대요. 그러니까 선물 주니까 김건희 씨가 너무 고맙다. 서희건설 도와줄 거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좀 보여주시면 사위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하는데 좋은 자리 있으면 데려가 써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사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인 그 큰 사위를 말합니다. 박성근 변호사.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뒤로부터 2달 정도 지나서 6월 3일 날 이 박성근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질문했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김건희가 힘을 써줘서 당신의 사위가 그렇게 그 자리에 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1일 날 서울 한남동 한 식당에서 김건희가 목걸이랑 브로치를 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돌려주니까 너무 불안했다 내가. 왜?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 앞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부탁도 안 들어주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걸 차고 있다가 들켰죠. 그리고 가짜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려준 거죠. 근데 거기서 김건희 씨 측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피고인은 나중에, 그래서 피고인은 김건희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쇼핑백을 열어보니 선물이 생각보다 고가여서 돌려줄까 약간 고민도 있었는데 곧바로 돌려주게 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쓰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봉관 대장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조순표 재판장이. 그랬더니 이봉관 대장이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측 변호사는 이것이 처음부터 빌렸다. 김건희 측은 빌렸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클리프 목걸이가 뭐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이렇게 좀 가격은 혼선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5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고 그리고 2,600만 원짜리 브로치를 받았는데 그게 4월입니다. 4월이에요. 근데 갑자기 7월 달에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논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건희가 긴장할 만한 것들이 뭐 검사 이제 그 검사들이 뭐 더 수사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이걸 뭐 떠든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려준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계속 빌렸었다고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 변호사들이 아니 그런 뉘앙스 빌려 쓰고 돌려준다는 뉘앙스로도 없었냐 이거를 계속 물었던 거죠. 없다? 기억 안 난다? 나중에 재판장에 보다 못해서 아니 그런 거 들은 적 없느냐 재차 물었는데도 그쪽에서는 없다? 기억 안 난다.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몇 번을 만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한남동 식당에 만나고 돌려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받았을 때 한 번 만나고 돌려줄 때 딱 한 번 만났겠어요? 그래서 계속 만남을 했을 것이다. 그럼 누가 전화를 했겠느냐? 네. 서희건설에 이봉관 대장이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권진이 한 건가요? 아니요. 이배용? 김건희 쪽에서 이제 연락을 하면 같이 만나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처럼 따랐을까요? 아니면 인생에 뭔가 좀 이렇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을까요? 이제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은 분명하고 네. 거기에서 어떤 이제 구체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서희가 큰 거래를 했겠느냐라는 또 일부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는 서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확실한 거는 사위의 취직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도움을 준 게 확실하다. 그 정도를 주려면 방클라프 한 개 줬다고 그 다음에 사위를 챙겨줄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어쨌든 거래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다만 네. 지금 이 시점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김건희 매관 매직 의혹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김건희와 대면한 법정에서 보험용으로 목걸이를 건넸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귀금속 전달과 인사청탁 취지를 법정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1억 원대 귀금속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건넨 건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5일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이 회장은 당선 축하도 있었지만 보험적 성격의 선물이었다며 친분을 확실히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기업 현안이 생겼을 때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통로를 만들기 위한 선물 아니냐고 묻자 이 회장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4월에는 티파니 브로치를 전달하며 맞사위를 좋은 자리에 써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의 5월 실제로 맞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자 김건희 씨가 힘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그라프 귀걸이도 추가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측은 장신구는 당선 축하 선물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이번 증언은 김건희 씨 측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전홍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김건희 매각매직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앞서서 이제 자수서를 통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실제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위를 어디에 이제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전달한 게 맞다. 보험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 서희건설이라는 곳이 그 이봉관 회장이 그 경희대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동문회장을 하셨고 그런 속에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두 분이 좀 가까워졌다. 만약 가까운 기업이었다는 친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이미지가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당연히 이 보험용으로 맨 처음에는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김건희가 이 이봉관 회장을 만난 이 식사 자리에서 본인이 액세서리가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좀 요구를 한 거나 다름없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을 본다면 그 당시에는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뇌물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갖고 와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봉관 회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처음으로 목걸이를 건넨 시점을 보니까 2022년 3월 15일 당선 직후이지만 아직 대통령으로 남편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하면서 5,65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건넸다라고 이봉관 회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김건희가 이 목걸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느냐, 다시는 주지 말아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해서 이거 이렇게 대가성 뇌물을 줘도 되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주면 받는구나.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가 몇 번 더 주거나 할 때 주고 나면은 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나서도 실제적으로도 그 이후에 몇 번 더 찾아가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보면은 이제 이봉관 회장이 줬다는 게 무슨 4종 세트, 3종 세트 이런 게 있었는데 목걸이, 귀걸이, 반지, 브로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이봉관 회장에게 먼저 내가 도울 일이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건 김건희도 이거 대가성 뇌물이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맨 처음에 줬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선물을 줬었고 그런 것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 무엇인가를 주니까 게다가 그 가치를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얼마 상당의 그 아주 고가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무엇을 원하고 나한테 이런 걸 줬을까? 그래서 뭐 원하는 게 있냐? 그래서 아예 물어본 것이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해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이 2차 공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건 사실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1년 8개월 이제 다 총 도합해서 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뇌물로 인정받아야 이보다 형량을 넓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준 사람인 이봉관 회장도 내가 대가성 뇌물로 줬다. 라고 하고 김건희의 당시 진술들을 보면 이랬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만 봐도 인정돼야 되는 게 아주 명확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뭐 흔히 경찰들이 뭐 좀 성매매 없어나 뭐 이런 데 가서
뒷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를 바로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가 성립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특히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줄 것이다. 뭔가 그래서 더 갖고 오면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범죄로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김건희가 목걸이와 뭐 브로치 등등을 받고 나서 회사에 내가 뭔가 도울 거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측에서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잘 쓰고 돌려주려고 했던 대여용이었다라고 진술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이 뇌물죄를 좀 피할 수 있다고 본 건지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지가 않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고가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빌려주고 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게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대여를 했다면 어떤 행사장에 차고 가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차고 바로 돌려줘야죠. 근데 한참 지난 시점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사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돌려준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용했던 가치만큼은 또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당연히 대가성이 인정되는 거고 예. 그 자체만으로서 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귀금속, 교부받은 귀금속 3개 중에 2개를 이봉관 회장 측으로 돌려줬습니다. 그 돌려준 시기와 장소까지도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돌려준 건 사실이니까 뇌물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뭐 어떤 요소가 되나요? 그렇죠. 그런 양형 요소에서는 그래요?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예. 전체적으로 금액은 특정이 다 되고 물품은 특정이 되지만 내가 비록 뇌물 받았지만 일부 돌려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한 점을 인식한다. 근데 다만 그 양형 요소에서도 생각이 되려면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반성하지 않고 돌려줬으니까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그거는 양형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그러니까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앤코 브로치는 잘 썼다면서 돌려줬는데 하나를 안 줬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해외 순방에서 썼던 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는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봐도 방금 말씀하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사유로는 이게 그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일괄적으로 다 돌려줬다면은 뭐 내가 반성하고 있고 내가 잘못인 거를 몰랐지만 추후에 그냥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하나는 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안 돌려준 그게 좀 가치가 가장 큰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보고 가장 좋은 거 하나 내가 갖고 나머지는 그때 이게 또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설수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자 그것만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뇌물로서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게 그러니까 김건희 측이 나중에 목걸이 처음에는 이제 전혀 받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이 증거가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수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수 인정한 부분도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예. 끝까지 증거가 없었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면 끝까지 부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고 거기에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뭐 모르쇠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해서도 지금 종합특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범위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은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 거 이 사건 관련한 수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느냐 뭐 보고도 받았다고 하고요. 요거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하고 영부인하고는 국가에 대한 일을 논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그 장관까지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영장과 관련돼서 성명불상자로 이제 예, 그건 뭡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컴퓨터가 누구 건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지시 중간에 만약에 박성재 장관과 그 사이에 중간에 낀 다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누군지는 몰라. 그런 범죄자가 있긴 하지만 모를 경우에는 일단은 성명불상자로 해서 그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라고 적시를 했는데 요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왜 박성재를 딱 타깃을 잡아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서 장관이었으니까 실무자들한테 막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실무자가 누군지는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됐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성명불상자로 해서 이렇게 증거들을 압수한 후에 거기서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특정해서 다시 청구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짚겠습니다. 윤석열 측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또 제기를 했네요. 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시간 끌기고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뭐든지 해보겠다. 게다가 일단은 변호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호사님들도 뭔가를 할 텐데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행동들을 해야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헌법 소원 역시 뭐 이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일단 위헌 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이게 그 담당 재판부에다 요청을 하는 직위원 겁니다. 재판부였습니다. 네, 직위원 예. 재판부에 이걸 위헌이라고 한번 판단 좀 해달라고 좀 헌법재판소에 얘기해줘. 이렇게 대신 청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부가 기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래 네가 안 해줘. 그럼 내가 직접 할게 해서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한 것인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